오늘 김종인이 격노를 했죠. 이런 날, 뭐, 우연히도, 뭐, 우연이라고 말을 할 때 누가 믿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연히도 803에서 안철수와 홍준표가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오늘 처음이 아니고, 얼마 전에도 한번 만났었다고 해요. 대구, 동구, 803 동화사에서 만났다. 근데, 대구, 동구인 걸로 볼 때, 홍준표 의원은 대구 국회의원이죠. 대구에서 지금 당선이 된 국회의원이죠. 그러면 대구에 있는 산에서 만났다 하면 홍준표 의원은 원래 갈 거였고, 원래 본인이 대구 사람이니까 원래 대구에 있는 절에 갈 거였고, 안철수가 대구에 있는 절에 왜 왔을까요? 홍준표가 대구에 있는 절에 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워요. 대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안철수가 대구에 있는 803에 왜 이 시간에 왔지? 여기서 우리는 홍준표 만나러 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구의 한 사찰에서 홍준표와 안철수가 만났다. 근데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사찰에서, 이 절에서 두 사람의 예방 시간을 같은 시간으로 정했다고 한다. 어차피 온다고 하니까, 안철수도 온다고 했고 홍준표도 온다고 하니까 이 절에서 어차피 홍준표도 온다고 했고 안철수도 온다고 했으니까 같은 시간대 보지 뭐. 세트로 보자. 이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했을까요? 나는 안철수 따로 홍준표 따로 만나기 싫어. 아니면 그렇게 만나느니 우리 셋이 같이 보자. 뭐 이렇게 했다고 일단 기사는 나오고 있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안철수가 홍준표를 보러 온 게 아니겠는가. 대구잖아요. 대구 산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진제 스님은 안 대표와 홍 의원에게 각각 꼭 뜻하는 바를 이루시라고 당연히 덕담을 했겠죠. 덕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미 안철수와 홍준표가 만났었다. 서울에서 한번 만났었다. 서울의 어떤 음식점에서 당시 상황을 아는 한 야권 인사는 서울시장 출마를 고민하고 있던 안철수에게 홍준표 의원이 출마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으로 안다. 뭔가 안철수가 고민을 한 거예요. 나 서울시장 나갈까 말까 하고 고민을 할 때 홍준표를 찾아가서 홍준표를 만났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서울시장 나가라 하고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2017년 때 같이 경쟁자로 만났었죠. 그래서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인데 최근에 만남 이후에 두 사람의 관계가 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홍준표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안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는 야권을 더 큰 판으로 만들어 정권교체를 앞당기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라고 적었죠. 그럼 종합하자면 안철수가 서울시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할 때 홍준표를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홍준표는 서울시장 나가라고 했고 알았다. 그럼 서울시장 나갈게 하고 안철수가 서울시장을 출마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홍준표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면서 안철수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승부사 기질 없이 착하고 순하게만 보이던 안 대표에게 이런 강단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변신이다. 그동안 많이 늘었네. 2017년 때는 참 순하고 착하게만 보였는데 4년 동안 한 3, 4년 동안 많이 늘었네. 승부사 기질이 좀 있게 됐네. 뭐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오늘 홍준표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평생을 낭중지추의 삶을 살고자 했는데 올해부터는 난득호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욕을 하니 연초부터 난감하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를 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빈 구석이 있어야 사람이 몰려든다는 것은 YS를 봐도 정치적으로 증명이 됐으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나를 낮추고 오히려 남한테 빈틈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에는 현명한 처세가 된다는 뜻이 난득호도라고 합니다. 저도 이 얘기는 잘 몰랐어요. 여러분도 아마 몰랐죠. 난득호도라는 말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나를 좀 낮추고 오히려 좀 모자란 척을 좀 하자. 이게 오히려 현명할 수 있다.
이 선생님, 홍준표는 꼿꼿한 이미지, 안철수는 뻣뻣한 이미지 아닌가요? 대선 토론이 생각나네요.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홍준표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임팩트 있고 강한 이미지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안철수는 좀 어리버리했죠. 어리숙했죠. 한마디로. 그런 이미지였던 걸로 전 2017년을 기억을 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안철수, 홍준표의 만남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종인 위원장이 안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소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과 대조를 이뤄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는다. 최근에 정진석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중진이죠. 공천관리위원장이에요. 이분이 이분을 포함한 당내 인사들이 국민의당의 당대당 통합을 언급하면서 안 대표와의 연대 및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김 위원장은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이 이번 주 안 대표와 만나기로 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국민의당과의 당대당 통합을 언급한 정 위원장을 거론하면서 왜 자꾸 안 대표를 끌어들이려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의 불만을 토로했다. 격난 모습이었다. 그럼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혼자서 상황 정치하려고 하지 말고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으면 물어봐. 같은 당 아닙니까? 지금 정진석이랑? 오세훈이랑 같은 당 아니에요? 서로 전화번호 몰라요? 제가 알려드려요? 전화번호 뭔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이것도 쇼인가? 응? 짜고 치는 굴뚝인가? 희한한 정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세요. 한편 홍 의원은 안 대표를 비롯한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와 잇따라 만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 연말 이미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회동한 홍 의원은 이미 2020년 말에 오세훈과는 만났다. 이미 회동을 했었다. 12일에는 서울시장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내일이죠. 나경원 전 의원과 만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 여권이 아닌 야권에서 당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지지율이 좀 나오는 연예인급 정치인인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 오세훈, 나경원, 안철수, 이 사람들이 빅3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 사람들과 지금 다 만나고 있다. 홍준표는 다 찾아가죠. 오세훈이 홍준표 찾아갔었고, 안철수도 홍준표를 찾아갔고, 나경원도 홍준표를 찾아갑니다. 자, 왜 찾아갈까요? 안철수, 여기가 핵심인 겁니다, 사실은. 오세훈, 안철수, 나경원, 지금 야권에 서울시장이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홍준표를 찾아가서 만납니다. 왜 만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나 같으면 홍준표를 찾을까 안 찾을까? 내가 만약에 오세훈이라면, 내가 만약에 안철수라면, 내가 만약에 나경원이라면 홍준표를 찾아가겠습니까? 안 찾아가겠습니까? 찾아가겠죠. 홍준표를 찾아가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왜 홍준표를 찾아가냐? 첫 번째, 영향력이 있어요. 홍준표에겐 영향력이 있다. 어쨌든 홍준표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 어쨌든 그래서 도움이 된다. 한마디로 홍준표를 찾아가면은 서울시장에 도움이 된다 하니까 오세훈, 안철수,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홍준표를 찾아가는 겁니다. 홍준표에 영향력이 있으니까. 즉 홍준표의 지지를 얻으면 본인이 서울시장 선거의 승리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전략, 지략, 충고를 얻기 위해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일단 나경원, 오세훈, 안철수 이 정도가 나왔지만 이거 말고도 수많은 중진 의원들이 홍준표 의원을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물어봅니다. 질문을 합니다. 왜? 한마디 이런 거예요. 홍준표가 똑똑하니까, 전략이 있으니까, 방법론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들은 것에 의하면 어떤 중진 의원이 굉장히 곤란한 일이 있었대요. 정치적으로 곤란한 일을 겪고 있을 때 홍준표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홍준표랑 친하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홍준표를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찾아왔냐 했더니 자신의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 의원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조언을 구하는 거죠. 왜? 뭔가 나올 것 같거든. 여러분이 뭔가 고민이 있어. 여러분이 정치인인데 뭔가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응? 뭔가 내가 앞에 막막한 일이 뭐가 있는데 이것을 헤쳐나갈 방법을 모르겠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누굴 찾아갑니까? 홍준표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답을 갖고 있을 것 같으니까. 전략이 있으니까. 지략이 있으니까. 야,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지? 답이 안 나오면 홍준표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도와달라. 홍 의원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죠.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친홍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일이 있으면 가서 물어봐요. 그때 나름대로 정답은 아닐지 몰라도 뭐 홍준표가 신은 아니니까 정답은 아닐지 몰라도 나름대로 본인이 고민을 해갖고 그래도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웬만하면 어지간하면 최선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네, 이 선생님, 그들은 홍 대표님이 위기에 몰릴 때 도움 하나도 안 줬으면서 상도이가 없네요.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아마 홍준표가 위기였을 때 도움을 줬다고 하면 더 성의 있게 도와주겠죠. 대놓고 도와주겠죠. 근데 홍준표 의원은 뭐 찾아오는 의원들은 웬만하면 만나주려고 노력을 하고 물어보면 내가 아는 한 대답을 해주려고 하고 조언을 해주는 편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실제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당장 선거 뛰어야 돼. 당장 필요해. 내가 정말 절실해. 난 서울시장 꼭 되고 싶어.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거나 뭐 사기를 칠 수 없어요. 보이잖아요. 오세훈, 나경원, 안철수 찾아갑니다. 홍준표 찾아갑니다. 전략을 구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홍준표를 내 편으로 만들면 나한테 큰 힘이 되니까 찾아갑니다. 가능합니다. 나 같아도 가겠네. 나 같아도 서울시장 출마할 때면 가겠네. 내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을 때 물어보러 가겠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철수와 홍준표가 만난 것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기의 핵심은 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인 겁니다. 뭐 찾아간다. 홍준표랑 별로 사이가 안 좋더라도 자신이 위기가 닥치면 조언을 구하러 찾아간다. 이렇게 해보면 뭔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무슨 도사님도 아니고 뭐 무속인도 아닌데 아우 내가 힘든데 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뭐 무릎팍도사도 아니고 이렇게 찾아가는 게 좀 웃깁니다만 그만큼 정치인들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뭐 총명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 겁니다. 홍준표 의원이 그러니까 찾아오고 도움이 되니까 찾아온다. 실제 선거를 뛸 사람들은 거짓말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사실이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진실이다. 보세요 지금 오세훈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안철수 이해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김종인은. 왜? 오세훈, 안철수 이런 사람이 김종인은 안 찾아가는 겁니다. 김종인한테 가봤자 뭐해? 얻을 거 뭐가 있어? 김종인의 뭐 해봤자 얻을 게 뭐가 있고 조언을 구할 게 뭐 있어? 이분한테 안 찾아가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찾아가? 딱 진지하게 이렇게 찾아가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오세훈, 안철수, 나경원 다 만난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중에 특정 한 사람만을 편을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준표가. 뭐 모르겠어요. 뒤에 무슨 물밑 협상이 또 있는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아직까지는 고루고루 만나면서 홍준표 의원도 뭐 만나자고 하니까 뭐 물어본다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 만나보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 기사의 베스트 댓글 잠깐 볼까요? 야당은 김종인 쳐내고 홍준표를 복당시켜서 뭉쳐야 된다. 문가 일당을 제대로 상대하려면 홍준표가 필요하다. 이런 게 베스트 댓글에 올라와 있네요. 이번 서울시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야권이 이겨야 된다. 안철수 서울시장 탈환하자. 홍준표 안철수 조합 괜찮다. 서로의 장점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네요.
대권 양보해줘 고맙다. 서울시장 찰스하고 차기 대선 준표형 가자. 이런 게 베스트 댓글에 올라와 있습니다.